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돈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물론 그런 순간들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가장 시리고 아프게 그리고 잠 못 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것도 내가 전혀 믿지 않았던 적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나쁜 사람인 티를 냈다면 우리는 그를 피했을 것입니다. 대놓고 소리를 지르거나 무례하게 굴거나 욕심을 드러냈다면 우리는 애초에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무서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세상 누구보다 선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말투는 어찌나 점잖고 예의 바른지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제됩니다.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나의 약점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내 편이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가면을 벗습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운 눈빛으로 돌변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거나 이용합니다. 그때 밀려오는 배신감은 단순한 상처를 넘어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을 줍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나 자책하며 밤을 지새우게 되죠. 공자는 일찍이 이런 사람들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했습니다. 교원 영색 선의인이라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민 얼굴을 하는 사람치고 그 마음속에 진정한 어질미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자는 겉으로는 어지러 보이나 속으로는 이익만을 좇는 자를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악당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인의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식별하기 어렵고 더 치명적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지혜를 빌려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겉은 착하지만 속은 맹독을 품은 교활한 사람들의 특징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가면 속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얼굴을 꿰뚫어 보는 해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 그들은 예의와 겸손을 무기로 사용하지만 그 속에는 철저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유난히 깍듯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의는 인간관계의 기본 덕목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의는 무언가 다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예의가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고 포장하기 위한 갑옷 같은 예의입니다. 이들은 말할 때 언제나 부드럽고 점잖습니다. 거친 단어를 쓰는 법도 없고 목소리를 높이는 법도 없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거나 의견을 물으면 그들은 아주 정중한 태도로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욕심 없고 양보심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양반이야.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괜찮습니다는 진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내가 지금 양보하면 나중에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말해야 내 평판이 좋아지겠지라는 손익계산이 빛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두고 말은 공손하나 뜻은 불순한 자라고 꼬집었습니다. 진정한 선인은 상대를 위로하고 배려하기 위해 공손한 말을 씁니다.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활한 자의 공손함은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조언을 구할 때 그들은 절대 책임을 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저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주 점잖게 말하지만 결국 알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 없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두는 합법입니다. 그들의 예의 바른 미소 뒤에는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는 차가운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완벽한 예의, 지나치게 매끄러운 말솜씨, 그것은 어쩌면 진심이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특징, 그들은 도와주는 척 다가오지만 반드시 감당하기 힘든 빚을 남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대가 없는 호의를 가장한 덫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상대가 가장 약해졌을 때 혹은 가장 필요로 할 때 슥 다가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형님, 요즘 힘들다면서요? 제가 좀 알아봐 드릴게요.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쓰세요. 여러분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가와서 선심을 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풉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다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며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함정입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도움을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상대가 부담을 느낄까봐 오히려 모른 척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착속교, 즉 속이 교활한 자들은 도움을 주는 그 순간부터 장부를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밥을 샀으니 다음엔 저 사람이 나에게 더 큰 정보를 줘야 해. 내가 이번에 도와줬으니 나중에 내 부탁을 거절 못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리한 부탁을 해옵니다. 여러분이 곤란해하며 거절하려 하면 그들은 정색하며 말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때 널 어떻게 도와줬는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 정말 섭섭하다. 그들은 과거의 작은 호의를 볼모로 삼아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이 꼼짝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만드는 것, 관계의 우위를 점하고 여러분을 조종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베푼 친절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생색내지 않는 사람은 귀하지만 도움을 주고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써먹을 수 있는 적금 통장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기가 막힌 합리화로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자도 허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겉은 착한 척하지만 속이 시커먼 사람들은 사전에 사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뻔뻔하게 대드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상대하기 쉬웠을 겁니다. 이들은 아주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결국 자신은 잘못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그런 건데 상황이 꼬였네. 나는 정말 좋은 의도였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들어보십시오. 분명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듣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어 있고 내가 그 사람의 좋은 의도를 몰라주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특기인 피해자 코스프레와 합리화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려 하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자신을 변호합니다. 심지어는 제3자를 끌어들여 상황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은근슬쩍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겉으로는 다 제 덕이 부족한 탓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듯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두고 꾸며서 옳음을 가장하는 자, 즉 향원이라 부르며 덕을 해치는 도적과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차라리 투박하더라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배 낫습니다. 화려한 말로 변명하며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도망칠 사람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선함은 가짜입니다. 자기 합리화에 능한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은 평생 억울한 일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진심은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참 잘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날리며 두루두루 친하게 지냅니다. 이른바 마당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 김 사장님, 아유 박 여사님 하며 살갑게 다가오니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공자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착한 자가 좋아하고 악한 자가 미워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특별한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인간관계는 마음의 교류가 아니라 인맥 관리이자 비즈니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화기에 저장된 수많은 연락처를 보며 뿌듯해하지만 정작 그 중에 마음을 터놓을 진짜 친구는 없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관계를 넓히기 위한 영업용 미소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이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는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곁에 붙어 있습니다. 칭찬을 쏟아내고 밥을 사고 선물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은퇴를 하거나 사업이 기울거나 병이 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를 보십시오. 그 많던 연락이 뚝 끊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합니다. 내가 지금 좀 바빠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들은 여러분을 친구로 본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자원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자원의 가치가 떨어지니 가차없이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깊이가 없는 넓은 관계, 진심이 없는 과도한 친절. 이것은 허상입니다. 차라리 무뚝뚝하고 표현은 서툴러도 내가 아플 때에 말없이 약을 사다 주는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나에게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만 속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믿고 싶은 선한 욕구와 외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고맙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믿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외로움 때문에 겉으로나마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지혜 구독자 여러분, 공자는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그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이익을 앞에 두었을 때를 보라고 했습니다. 진짜 모습은 평온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가면이 벗겨지고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런 교활한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절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칼같이 끊어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불가근 불가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하여 적을 만들지도 마십시오. 그들의 화려한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저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의 거리를 두십시오. 나의 속마음, 나의 비밀, 나의 치부를 그들에게 절대 보이지 마십시오. 그저 예의 바른 직장 동료, 아는 지인 정도로만 대하고 깊은 정을 주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뱀과 싸우면 나만 독에 물릴 뿐입니다. 그저 조용히 피해서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사람을 더하는 시기가 아니라 사람을 빼는 시기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중요해서 억지로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짜 관계들을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과일 같은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내 마음까지 썩어 들어갑니다. 반면 투박하고 못생겼어도 속이 꽉 찬 알밤 같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은 더욱 단단하고 고소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착속교의 4가지 특징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은 청산유수지만 행동에 계산이 깔린 사람, 도움을 주면서 족쇄를 채우는 사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교묘하게 합리화하는 사람, 모두에게 친절하지만 누구에게도 진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아껴주는 진실한 사람들과 남은 생을 따뜻하게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밝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삶의 지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